분리각의 이해.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오늘은 분리각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우스 움직일 수 있게끔 했는데 잘 모르겠네요. 이게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는. 분리각. 첫 번째 그림은 4분의 3 두께로 쳤을 때 14만큼 벌어지고 76만큼 벌어진다. 분리각이다.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고요. 두 번째 그림은 2분의 1 맞췄을 때 30도만큼의 분리각을 형성하고, 그러니까 적구가 이동하겠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90도, 60도가 분리각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은 4분의 1을 맞췄을 때 49도, 41도 벌어짐이 있다. 그리고 이거는 45도를 벌어지게 했을 때 과연 45도의 저거를 벌어진 값을 줬을 때 이게 얼마냐 그랬을 때 두께가 4분의 1이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운데 그림은 3분의 1을 맞췄을 때 42, 48, 그리고 3분의 1을 맞췄을 때 19, 72만큼의 분리각이 형성된다. 근데 이거는 뭐 실질적인 분리각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이거는 방향성이 없이 에너지만 있을 때, 그리고 에너지가 100일 때, 아니면 에너지만 받았을 때 그 분리각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뭐 시연해서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그 부분은 저기 유튜브에 김원상 프로님이 강의하는 분리각 편을 보면 정확한 시연에 대해서 나와요. 그거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저희는 뭐 그 부분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그럼 실질적인 분리각은 어떻게 되느냐, 실질적인 분리각은 어떻게 형성이 될까를 같이 연구를 해보자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이게 지금 이 그림들을 잘 보시면 지금 수구와 적구, 1적구의 그 중심축을 이은 선이 1적구의 이동 방향이 되겠죠. 다 공통사항이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 90도가 형성되는 부분들이 전부 분리각이라고 표현된 부분들이에요. 물론 각도 차이는 틀리겠지만 합쳐서 90도를 형성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그림을 조금만 틀어서 보자는 거죠. 이렇게 보면 위에가 적구고 밑에가 수구예요. 그랬을 때 위에 부분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적구의 진행 방향,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적구의 진행 방향과 90도를 나타내는 수구의 분리각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요거를 이렇게 틀은 거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틀었다고 여기까지는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되고, 우리가 봤을 때 이 접점을 이루는 공은 무수히 많겠죠, 실질적으로.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많다는 건 접점은 하나지만 방향이 어느 쪽에서 날라오든 여기 접점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죠. 수구가 방향성을 이 화살표 방향으로 가지고 가서 일적구와 이 접점을 이뤘어요. 그랬을 때 어떤 이론적인 접점을 이뤄서 이론적인 진행으로 봤을 때 에너지를 전부 수구가 일적구에게 뺏겼다 그러면 이 수구는 그 자리에 있을 거고, 일적구는 이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을 하겠죠. 100의 힘을 받아서.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랬을 때는 이 방향은 0이에요. 일단 가만히 있는 거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으로 수구가 이동을 하면서 이 접점을 만난다고 했을 때, 그리고 보통 남이 친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남이보다도 정말 이론적인 두께, 이론적인 접점만 이루는 그런 두께로 진행을 한다고 치자는 거죠. 그랬을 때 접점만 생길 뿐이지 에너지 전달이 하나도 안 돼요. 그랬을 때 에너지 100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 수구는 이쪽 방향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 이 적구의 이동은 0일 거예요. 그러면 이 수구의 이동 방향은 에너지와도 관련이 있다는 거죠. 에너지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이 있다는 건데,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수구가 적구의 접점을 이루면서 2분의 1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2분의 1 방향으로 2분의 1 방향이 아니고
일적구의 2분의 1 두께를 겨냥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요 각도가 30도를 이뤄요. 30도를 이루는데, 그랬을 때 30도를 이룬다는 거는 이 공하고 좀 두툼하게 맞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그만큼 많이 뺏겼다는 얘기가 되는. 이거 다음 거부터 할게요. 이건 헷갈릴 수 있으니까 45도라고 할게요. 수구가 45도로 진행을 하는 수구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일적구를 만났는데, 일적구를 이 진행 방향에 45도로 튕겨낸다는 거는 에너지를 2분의 1을 줬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2분의 1을 이 적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행 방향은 이쪽이지만 우리가 에너지가 100 있을 때는 뭐 이쪽으로 가겠죠. 100이었을 때는. 근데 지금 에너지를 뺏기고, 그리고 우리의 이론적인 접점에서 이룰 수 있는 기본, 우리가 분리각이로, 소위 이론적 분리각이라고 하는 그 각도의 사이 길로 가지 않겠느냐. 원래는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 방향과의 에너지를 뺏겼으니 이 방향과의 2분의 1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다음 그림을 보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공을 2분의 1 맞췄을 때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60도의 분리각이 주어지는데, 이 방향보다, 왜냐면 이 방향으로 인해서 지금 이만큼의 에너지를 뺏겼으니까 실질적으로 이만큼의 에너지를 뺏긴 거죠. 그러면 이 공의 방향은 60도 중에, 왜냐면은 60도 중에 3분의 2를 뺏긴 거죠. 3분의 1을 뺏겼으니까 실질적인 이 60도 중에 3분의 2면 이게 40도를 뺏긴 거고 20도가 남은 거죠. 그럼 이 방향으로 공이 움직이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요 각을 봤을 때 40도 정도의 벌어짐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이거는 공을 얇게 쳤어요. 얇게 쳤는데 각도는 이거 예전에 제가 며칠 전에 만들어 놓은 자료라 각도는 뭐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이 각도, 원래 이 공이 진행 방향은 이 방향이죠. 이 방향인데 이 방향이 이 각도에 이만큼의, 이 각도로 인한 이만큼의 에너지를 뺏겼으니까 이만큼의 에너지를 뺏겨서 실질적인 방향은 이 방향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근데 진짜로 그렇게 해보니까 이거는 예민해서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이거는 뭐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이거 2분의 1을, 일적구 2분의 1을 맞추는 거하고 45도로 놓고 했을 때 공이, 이것도 두께를 정확히 할 수가 없잖아요. 갖고 공을 45도로 놓고 일적구를 맞추면서 일적구가 직각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또 직각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직각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고, 그리고 그 사이로 내 공이 가는지를 체크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거하고 이거는, 아까 요거하고 요거는 엄청나게 맞다는 거죠. 저희가 이거를 어떤 공식이 있어서 뭐 집어넣어 가지고 어떤 답을 도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차피 기납적인 방법에 의해서 해보고 그 결과값을 계속 모아봤는데 그게 어느 정도 수렴이 되고 그랬을 때 이렇지 않겠느냐라고 우리가 답을 도출해내는 거지, 실적으로는 뭐 자료나 이런 것들이 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는 체크를 해보니까 이런 각도를 형성하다 하더라라는 결론은 내렸어요. 근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거 관심이 있으신 분이 또 다른 뭐 테스트를 해보고 아니면은 또 어떤 설명을 통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해봤는데 뭐 저랑 같은 비슷한 결과값을 도출했다고 하면 같이 동의해 주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 안 맞다라고 제가 정의는 못 내려요. 하지만 제가 했던 결과로는 이런 값이 나오더라라고 좀 저는 판단을 했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랬을 때 테스트할 수 있는 부분이, 일단은 가장 편하게 보낼 수 있는 부분이 2분의 1 두께하고 45도 정도였어요. 두 가지를 한 거고, 그럼 가장 우리가 많이 쓰이는 2분의 1 두께를 가지고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40도의 분리각이니까 지금
이 기울기는 50 기울기예요. 50 기울기가 저번에 제가 51도라고 그랬으니까 대략 51도보다 조금 빼긴 했는데 그래도 51도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럼 요 각은 40도가 되겠죠, 실질적으로. 그러면 일단 50 뭐 1도 차이니까 50 기울기라고 놓고, 요 수구는 위치가 좀 잘못됐네요. 수구는 요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요 위치에서 50 기울기로 일적구에 2분의 1을 맞췄을 때는 공은 뭐 그대로 수평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죠. 이해가 되시죠? 일단은 분리각이 이렇게 된다고 이제 정의를 내렸으니까, 일단은 뭐 이게 테스트를 통해서 좀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각자 해보시고요. 그럼 다음 그림. 그러면은 40 기울기로 입사를 시켰어요. 40 기울기로 입사를 시키고 2분의 1 두께를 맞췄더니 요 각하고 요 각은 그대로 이렇게 비틀은 거예요. 비틀었더니 실적으로 공이 이루는 각이 요 정도 형성이 되더라. 그러면 요거를 좀 각을 더 비틀어 보자는 거죠. 30 기울기 정도로 쳤더니 공이 일적구를 맞고 코너 쪽을 돌아서 대략 코너 쪽으로 들어가더라. 이게 회전 뭐 특별하게 회전 주지도 않고 회전도 필요 없이 그냥 부회전을 쳤 이런 궤적을 형성하더라 라는 얘기죠. 요것도 하나의 기준점을 가지고 요 정도 각도에서는 요 정도 형성되니까 이렇게 치면 되겠다라는 어떤 기준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요거보다도 이제 제가 다음 그림 쪽에 원래는 설명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요런 류 우리가 보통 이제 예전에는 제가 이런 비슷한 자료를 좀 봤을 때는, 그때는 분리각이 45도라고 정의를 내리고 그 전제하에 설명이 많았었어요. 근데 45도로 했을 때는 편하죠. 왜냐면 40 기울기, 30 기울기, 20 기울기, 10 기울기, 0 기울기에서 다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제가 해보다 보니까 저는 45도가 아니고 40도라는 지금 정의를 내린 상태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라, 그렇게 하면 조금 오차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는 9 기울기, 9포인트 정도의 변화로 보자는 거죠. 그러면 9도, 18도, 27도, 36도, 요 정도, 35도나 36도나 비슷하니까 요 정도로 했을 때, 지금 그러면은 지금 36 기울기, 35 기울기 정도로 들어갔을 때는 공이 그냥 수평 이동한다. 요 정도 2분의 1 맞췄을 때 요 정도 가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수구가 한 18 기울기로 갔을 때는 제자리로 돌아올 거고, 그리고 9 기울기로 갔을 때는 27, 합쳐서 36이 나온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35가 나온다는 얘기죠. 둘이 합쳤을 때. 그러면은 9에서 쳤을 때는 27이 떨어질 거고, 그러면은 27에서 떨어졌을 땐 9가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보통 이거는 저걸로 이용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있을 때 이게 포인트가 조금 이쪽으로 한 포인트씩 옮겨진다 그러면, 뭐 안으로 더블 레일이 아니구나, 안으로 더블을 구사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 있다고 쳐도 공이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가겠죠. 물론 이제 그거는 오늘 설명드리려고 그랬던 부분은 아니고, 일단 그렇게 보시고, 이 뭐 0 기울기로 들어갔을 때는 뭐 35 정도 기울기로 떨어지겠죠. 근데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중요한 핵심은 요거예요. 18 기울기로 들어가면 거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이 하나를 가지고 같이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랬을 때, 물론 이 1적구의 위치는 뭐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쳤을 때, 이렇게 있을 때도 뭐 기울기는 같겠죠. 그러면 실적으로 좀 짧아지겠죠. 뭐 원포인트 맞는 위치가 짧으니까 짧아지고, 이런 궤적을 그릴 거예요. 이거를 다이를 확장해서 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 위치에 있을 때 치면 이런 궤적을 그리겠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다고 치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내 수구가 코너에 있고, 뭐 이적구는 코너에 있으면 좋죠. 코너에 빗버리면 좋고요. 근데 1적구가 코너와 코너 사이를 이루어지는 이 선상 안에 있으면 무회전으로 반두께 정도 쳤을 때 코너로 들어갈 확률이 높겠죠.
요거는 뭐 힘 조절이라든지 살짝 미묘한 두께 조절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 베이스 요 정도 치면은 얼추 비슷한데 가겠죠. 왜냐면은 제가 이 공을 오늘 설명드리려고 그랬던 이유는 딴 이유가 아니고, 좀 하점자분들이 칠 때 가장 이런 공에서 실수를 많이 하세요. 보면은 이런 공을 길게 세워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건 아는데, 이거를 좀 얇게 치셔서 안 들어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얇게 치셔가지고 장쿠션을 못 맞추고 단쿠션 만들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공류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너와 코너를 잇는 선상에 1적구가 있을 때는 과감하게 2분의 1 정도 치시면 공이 얼추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전제를 가지고 한두 번 쳐보시면서 짧을 수도 있고 뭐 길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그거는 조절해 나가는 힘은 자기만의 무기를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 기준점은 요거를 갖고 거기서 조절해서 만들어 가시라는 거죠.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그랬던 부분은, 이거는 솔직히 보면 노잉글리시의 이해 쪽이 가까운데, 분리각에 넣은 거는 설명하면서 요거는 좀 덧붙여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분리각이 되기 때문에 요 정도에서는 반두께로 치면 된다라는 거를 설명해 드리려고 했던 게 요 핵심이고요. 여기까지 하시면 오늘 내용은 다예요. 근데 여기까지 뒤에 부분은 좀 내용은 더 있는데 좀 지루할 수가 있어요. 좀 심화 부분이라 지루할 수가 있으니까, 뭐 뒷부분은 들으실 분은 들으셔도 되는데, 안 그러실 분은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오늘 내용이 다니까 여기까지 뭐 이해하시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일단 다음은 좀 지루하더라도 들으실 분은 좀 이해를 해주세요. 만약에 적구가 똑같은 연장선이에요. 뭐 여기 아니고 좀 더 가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가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는 이제, 왜냐면 공도 가깝고 이제 두께나 조절하는 게 좀 까다로우니까 일단은 좀 여유 있게 칠 수 있는 부분을 임의로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선상 안에 어디에 있어도 2분의 1 정도 맞추면 공이 간다는 걸 이제 표현하려고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고요. 그랬을 때 뭐 얼추 가겠죠. 여기서 이제 조절은 각자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1적구가 1번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2번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럴 땐 어떻게 조절하느냐라고 뭐 물어보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1번 방향으로 가면 비켜치기 대회전을 치셔야죠. 이건 뭐 세워치기를 치지 말으셔야죠. 2번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뭐 뒤돌려치기 대회전을 치시면 되는 거고, 뭘 쳐야겠다는 거에 껴맞히지 마시고, 그 공이 어떤 공이 왔을 때 이거를 어떤 거를 쳐야 되겠다라고 빨리빨리 판단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해서 무조건 어떤 유형이 왔을 때도 고민을 해보고 더 확률이 좋고 그런 쪽으로, 물론 세워치기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더 확률이 좋은 쪽으로 아무래도 이용을 하시는 게 낫다는 설명을 드리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많이 오는 공이 요런 공들이 오잖아요. 요런 공들이 왔을 때 마땅히 칠만한 것도 없고 이거 뭐 어떻게 쳐야 되나 그러다가 뭐 더블을 구사할 수도 있고 뭐 등등등 하지만, 요거를 좀 비켜치기를 치면 좋겠다라고 해서 비켜치기를 시도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럼 어느 정도에 맞춰야 되느냐, 그럼 물론 역회전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역회전은 얼마큼 줘야 되느냐, 그랬을 때 그냥 두꺼웠을 땐 역회전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뭐 어떻다라고는 제가 정의를 못 내릴 것 같고요. 일단은 기본 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게 기본 각이죠. 예를 들어서 코너에서 그 반대편에 2분의 1 지점을 공을 수구를 보내면 코너로 돌아 나온다. 근데 돌아 나온 공은 그 반대편 위치에 도착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이 화살표 방향으로 수구가 진행 방향이 이쪽으로 더 온다고 그러면 도착 지점 사쿠션 부분은 더 짧아지겠죠.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물론 이제 뭐 이 쿠션도 안 맞을 거고, 그러면 이쪽으로 갔을 때 이쪽으로 가는 걸 줄이기 위해서는 역회전이 필요하다는 거죠. 역회전을 얼마큼 줘야 되느냐를 이제 같이 보자는 거예요. 그 전에 요 포인트당 떨어지는 값부터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디 자료에서 한번 봤던 게 있는데요. 되게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거를 단쿠션이죠. 단쿠션의 포인트를 4개씩 나눴더라고요. 4개씩 나눠서 4개로 나눠서 요거를 쪼개서 표현을 하는데, 그 4개로 쪼갠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만약에 이게 기본각이죠. 기본각에서 4개로 나눈 것 중에 첫 번째
갔더니 포쿠션의 장축의 한 포인트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쳤더니 2포인트가 차이가 나요. 세 번째 치면 당연히 여기 차이가 날 거고, 네 번째는 당연히 여기 나겠죠. 이런 규칙성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요거는 되게 많이 유용하게 쓰이는 부분이라 어느 정도 알면 좋고요. 그랬을 때 지금 얘기 드리는 부분은 그 역회전과의 관계죠. 그러면 지금 여기를 칠 수 없는 상황이고, 예를 들어서 이 두 번째를 보자는 거죠. 두 번째 빨간색 라인을 봤더니 빨간색이 여기서부터 25만큼 왔어요. 그럼 여기서 15를 빼면 한 칸이 남겠네요. 한 칸만큼을 여기서 쭉 보내봤더니 한 칸에 70%, 한 7포인트 떨어져서 여기 떨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때, 한 포인트가 당점에 의해서 봤을 때 한 포인트가 거진 1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역회전 원팁을 주면 코너 정도에 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원팁을 주고 이 빨간색 라인을 맞춰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역시나 코너 쪽으로 돌아요. 근데 결과값이 짧게 나온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는 역회전이 돌아서 여기서 들어갔을 때는 역회전이 소멸되더라도 여기서부터는 또 새로운 무회전이 형성이 되니까 여기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그럼 여기서 이만큼 가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를 한번 초점을 줬다는 거죠. 그러면 세 칸이 벌어지니까 한 칸 빼면 두 칸인데 7, 24, 그럼 한 요 정도 떨어지겠네요. 요 정도. 그래서 궤적을 그려봤더니 역시나 요 정도 떨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역회전 원팁을 줬을 때는 한 7만큼 빠지겠네요. 7만큼 빠져서 한 요 정도 떨어지겠네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쳤더니 이렇게 빠져서 들어간다. 이거 제가 뭘 설명드리려고 하냐면은 팁과 상관관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일일이 다 계산해서 치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어렵고 좀 헷갈리고. 그러니까 요 지금 4분의 1 나누는 거는 나중에 빈 쿠션이라든지 이런 거 칠 때 기본각 우리가 잡을 수 있잖아요. 2분의 1 잡고 거기서 좀 늘어나는 만큼 이렇게 늘어날 때 이렇게 쳐야겠다. 그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기본각이라고 그랬죠. 기본각일 때 한 포인트는 장축에 한 포인트씩 차이가 나더라. 근데 단축부터 가야 되는데, 그럼 단쿠션은 얼만큼 차이가 나느냐라고 했더니 요 한 칸당 2분의 1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반 칸당 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 칸을 갔더니 그러니까 두 칸을 반 칸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칸을 갔더니 여기서 한 칸이 움직이고 여기서 또 두 칸이 갔더니 두 칸이 움직이고. 이해가 되시죠? 요런 어떤 공의 흐름을 아시면 나중에 여기서 그런 부분들을 팁을 하나를 더 줘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니까 될 수 있겠구나라고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역회전, 어떤 각에서 역회전, 저도 이거를 뭐 다 계산해서 치지는 않거든요. 어차피 요런 각에서는 이렇게 많이 쳤을 때 요 정도 역회전을 칠 때 된다는 어떤 감각적인 부분을 많이 이용해서 치는데, 너무 머릿속에 안 들어오죠. 진짜 해갖고 궤적이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한번 살짝 계산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라고 그래서 요거를 올린 거고요. 어차피 요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약간 보면 대각선 기울기에서는 2분의 1 정도 치면은 코너를 향해 공이 가니까 거기서 조금씩 조절해 갖고 1득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노력해 보자라는 거죠. 그렇게 너무 이제 그런 쉬운 부분에 대해서 실수하지 마시라 해서 이 공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제가 요새 구장 가서 보면 너무 쉬운 공인데 너무 실수가 많은 공이 있어요. 제각 돌리기에서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너무 실수가 많으세요. 물론 저도 가끔 실수할 때가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더 잘하는 거예요. 저도 실수할 때가 있어서 그걸 극복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저점자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실수가 반복이 되면 그건 실수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정말 모르고 있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서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거든요. 쉬우면서도 어려운, 득점이 잘 안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개만 추려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걸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길어졌네요.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